서울 한복판 엄청난 유동 인구가 몰려있는 중심가의 횡단보도에서 국방색 모자를 쓴 미국인 남성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듯 불안한 표정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미국인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다리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해 남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수많은 자동차의 한복판 횡단보도에서 그만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사실 그는 미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하던 시절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의족을 착용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의족이 분리되어 버려 걸어갈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 도심 횡단보도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마지막 상황. 갑자기 그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엄청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의족을 착용하고 있던 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 사는 미국인 남성 포터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게 된 지는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영향력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강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던 전문적인 미국의 군인, 미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의 육체와 정신을 국가라는 집단에 소속시킨다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군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의 저에게는 그러한 프라이드 자체가 사라졌을 뿐더러 제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성장해오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러한 마음의 응어리들이 많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저희 인생을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쪽 다리가 없는 의족을 착용하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 미군으로 근무할 때에 황당스럽고도 급작스러운 하나의 사고로 인해 사라져버린 제 오른쪽 다리는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삶을 너무나 억압시키는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저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의 어떠한 편견도 그리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도 그러한 편견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군인의 삶과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둘 다 경험해본 저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편견이 너무나 강해 저 같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에 큰 제약과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한국을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제가 서울 한복판 횡단보도에서 겪었던 하나의 일은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너무나 행복하고도 아찔한 기억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왔죠.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 사는 삶도 좋아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도 꿈꾸고 있던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시기일 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매력과 무언가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 생활 방식, 그리고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최대의 안전인 치안이 보장되는 국가적인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처음에는 한국에서 미군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한미군이라는 꿈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그러한 시대적 기회를 놓쳐버린 저에게는 그저 평범한 미국에서의 군인으로 사는 삶을 꿈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인 미군이 되기 전부터 저는 친구들과 꽤 많은 시간을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행에 사용해왔고 무려 5번 이상의 한국 여행을 경험한 뒤에는 정말이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늘어날 정도로 저는 제 주위의 군인을 꿈꾸던 친구들에게도 정식적인 미군으로서의 채용이 되기 전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쯤은 꼭 경험해봐야 하는 신세계의 나라라고 엄청난 홍보를 해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여행하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뜻밖의 한국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격인지 잘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여행을 하면서 한국인들과 대화를 해본 기회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아름다움과 도시의 아름다움만을 경험하고 한국적인 문화만 경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미군에 정식적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훈련 기간을 지나 근무지를 배정받고 입대를 하고 난 뒤 3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여유가 생겼을 정도로 미군으로 사는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군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부모님께서도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동네에 자랑을 하실 정도였고 또 어느 정도 군인으로 사는 삶을 오래 살아온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제가 사는 마을과 인접한 부대로 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한테는 어느 정도 행운이 따를 정도였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미군은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군인의 개념과 다르게 어느 정도 일상생활과 여가가 굉장히 많이 보장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평범한 오전과 오후의 병과 업무가 종료되게 된다면 그 외의 시간은 엄청난 자유시간을 주기 때문에 저의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만약 큰 훈련이 실행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1년에 약 5번 정도 큰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부대에 속해 있던 저는 그때가 마침 1년 중 제일 중요한 전투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 개인 시간에 집중하던 동료와 상급부대 인원들도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인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부분 동료들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줄 정도로 훈련의 스트레스는 굉장한 악명을 가지고 있었죠. 약 3주 동안 진행되는 훈련 중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상당히 먼 거리를 행군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미 행군 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오른쪽 다리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 오른쪽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훈련 때 열애하거나 낙오하게 된다면 제 근무 평가에도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이러한 오른쪽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수십 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군 훈련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행군 훈련을 진행하던 중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육체와 정신력이 지쳐있던 시기, 갑자기 저희 뒤에 있던 동료가 벼랑간 소리를 지르며 행군 대형을 이탈해 저희 주위를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땅만 보고 있던 저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앞을 보게 되었는데 타이어가 빠져버린 미군의 훈련용 자동차가 엄청나게 흔들거리며 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 상황을 피하고자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며 그 승용차를 피하지 못했고 저의 오른쪽 다리는 결국 훈련 차량과 접촉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저희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저는 엄청난 통증에 순간적으로 기절해버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저의 인생 자체가 끝났다는 것을 곧장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제 오른쪽 다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통증에 기절하는 것과 정신을 차리는 것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반복했고 앞으로 다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머리에 제대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저 아프다는 기억만이 그때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나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훈련을 받던 중 한쪽 다리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어째서인지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제대로 피하지 못한 저희 탓도 있다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꺼렸죠. 미국은 그래도 군인에 대한 대우나 존중이 어느 정도 높게 평가되는 직업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의 부모님조차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저는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앞으로 그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는데 그에 맞는 보상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신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화가 나는 마음에 곧바로 강제적인 제대 절차를 진행하셨고 다리를 쓸 수 없는 저를 보시면서 그동안 국가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매일 밤 저의 손을 잡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부대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겠지만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저에게도 사고의 원인이 있다는 통보와 함께 그러한 행동 자체가 보상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며 강하게 따지고 들었고 저는 그때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약 1년 정도 병원에 누워만 있던 저는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몸에 있던 강인한 근육은 전부 사라져버렸고 그것에 맞춰 저희 정신력 또한 한없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더는 병원에만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약 1년 뒤 목발 2개와 오른쪽 다리의 의족과 함께
병원의 완전한 퇴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 저희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에 무언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기분만이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의족을 착용하고 무언가 생활을 하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을 유발했죠.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를 향한 타인의 시선들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던 저는 집에 부모님께서 없거나 무언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아주 가끔 의족과 목발에 의지한 채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마주하게 된 많은 미국인들은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그저 저에게 어떠한 말도 걸지 않거나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집단적인 행동들을 보이면서 저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허벅지의 근육이 점점 빠지게 되면서 착용하고 있던 의족도 헐거워지는 문제는 제가 가끔 밖을 돌아다닐 때마다 길 한복판에서 의족이 분리되는 문제를 유발하고는 했는데 그 어떤 미국인도 제가 땅바닥에 거의 엎드려 주저앉아 다시 의족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경험은 점점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실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국을 떠나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는 미국에서의 이러한 골치 아픈 편견들에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말씀드린 뒤 그 어떠한 도움도 없이 한국에서 약 2달 정도만 살고 오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 저는 얼마 뒤 그토록 바라던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의 계획은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저희 의족 발걸음이 가는 대로 한국을 평범하게 경험해보자는 생각이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의 도시인 서울을 그저 아무런 목표 없이 걸어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배가 고플 때에는 서울의 길거리에 있는 아무 식당에 들어가 그 식당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메뉴를 시켜서 먹어보기도 하며 저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그 어떠한 편견도 없는 평화로운 시선들만을 느끼면서 점점 저 자신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주 한국 여행을 왔었지만 그때까지 모르고 있던 한국인들의 편견 없는 매력은 저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평범하게 살아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죠. 몇몇 한국인들은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앉을 때마다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제가 앉을 의자를 빼주거나 이 식당에서는 어떤 것을 먹으면 된다면서 너무나 담백한 조언들만을 해주었는데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매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시각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오른쪽 다리의 의족이 완전히 분리되며 횡단보도로 떨어졌고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순간적으로 목발에서의 균형도 잃고 횡단보도에 주저앉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떨어진 의족을 오른쪽 다리에 착용하려고 했지만 왠지 급한 마음에 제대로 착용이 되지 않더군요. 엄청난 식은땀을 흘리며 얼마 남지 않은 횡단보도 신호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뒤에서 안아들어 올리는 행동과 함께 한 한국인이 엄청난 무게를 가진 저를 등에 업고 횡단보도 바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한국인들이 횡단보도에 흩어져 있던 저희 목발과 의족을 가지고 저의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었죠. 모든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배려심 넘치는 마음만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횡단보도 밖으로 빠져나온 뒤 그 한국인들은 저의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안전하게 착용시켜준 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한국인도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저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저 수고하라는 한국어만을 단체로 말한 뒤 모두가 저희 곁을 빠르게 떠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그러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담백하게 저를 도와주었고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자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 살아가야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부모님에게도 이러한 저희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따뜻하고도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냐면서 정말 도움만 주고 자신들의 바쁜 하루를 위해 떠난 것이냐며 엄청나게 놀라시더군요. 아마 미국이었다면 그 누구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아마도 엄청난 교통대란을 만들어내는 민폐손님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금은 그때의 소중한 시간을 지나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계기로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혀 후회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와 정말 잘 맞는 나라이고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